기술적 분석의 핵심,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세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기술적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핵심적인 내용이 지지와 저항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중장기 매매뿐만 아니라 단기 매매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지라는 거는 대기 매수자 또는 종목 보유자들이 충분히 싸다고 느껴서 매수가 유입되는 자리이고요. 반면에 저항은 고가에 물렸던 매수자들이 본전 근처에 오면 팔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저항이 지지보다 훨씬 강하다. 지지는 매수세지만 저항은 본전 부분에서 팔고자 하는 매도세이기 때문에 지지는 지지가 되어야 지지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저항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매도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면, 저항이라는 건 결국에는 강력한 본전 심리로 인해서 전고점에 다가오면 주가가 내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통상 우리가 이익이 주는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이 2.5배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본전 심리가 강해서 전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의 강한 매도세가 유입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전고점 부분에서는 일단 절반 또는 전부를 매도를 대응을 하고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재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상의 전고점뿐만이 아니라 이 분봉상에서도 저항은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반면에 거래량을 수반해서 강력하게 저항대를 돌파할 때는 이것은 흐름이 바뀌고 강력한 매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차트 패턴을 한번 볼 건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를 시도했던 자리와 또 전고점 자리에서 돌파하려고 했으나 잠깐 돌파를 했고 다시 내리는 전고점에 저항을 받은 모습, 또 이 가격대에도 거래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물린 사람, 또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본전 부근에서 탈출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비슷한 패턴인데요. 여기에 고점과 여기에 고점, 이 부분에 다다라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또 조정을 받죠. 이 두 고점, 세 고점을 돌파하려면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돌파해야만 의미가 있고, 그렇게 돼서 5만원대를 돌파한다 그러면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겠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돌파하는 것 같았지만 또 바로 조정을 받는,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돌파돼서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이렇게 잠깐 올렸다 내려가는 패턴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 이제 전고점도 있지만 이렇게 저항대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 포스코 홀딩스가 작년 하반기에 가장 주도주 중에 하나였죠. 급하게 여기 30만원대에서부터 76만 4천원까지 단기간에 2배 이상이 올랐는데요. 한 2달 사이에. 그러면서 이 위에서 50만원대 위에서 60조 원 이상의 거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힘을 못 주고 맥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40만원대에서 단기 지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만원대에 또 강력한 저항대가 존재한다. 이런 종목들은 매수보다는 관망 내지는 매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죠. 포스코의 월봉인데요. 재밌는 것이 이게 2007년도의 고점이
76만 5천 원이었고 이번 작년도 7월 달의 고점이 76만 4천 원. 딱 1,000원 차이로 이 고점을 찍었는데 참 이 17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전고점이 작용을 하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1,000원 차이로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지금 위에 많은 매물들을 또 떠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도 마찬가지인데요. 2차전지 소재 바람이 불면서 뭐 더 많이 올랐죠. 2만원대에서부터 10만원 가까이 5배가 작년에 올랐죠. 그러면서 이 고점 영역에서 7만원대 위에서 20조 원 이상 거래가 되면서 엄청난 매물을 머리 위에 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지금 잠깐 지지가 나왔다고 해서 상승으로 반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종목들은 관망 내지는 이게 단기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질 때는 선물 매도로 임하는 것이 더 맞겠죠. 단기 흐름에서도 이 저항대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분봉에서는 이렇게 캔들 볼륨 차트로 보면은 더 보기가 편한데요. 이렇게 시가에서 강력하게 8%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뚱뚱한 캔들이 나오면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가니까 반등을 하더라도 이 전고점에 도달을 못하죠. 전고점을 넘어가려면 양봉이 더 뚱뚱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살짝 올랐다가 하루 종일 힘없이 끝나는 모습을 단기 흐름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조이시티의 3분봉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뚱뚱한 음봉이 나오면서 고점을 형성을 했고 다시 여기를 돌파하는 것 같았지만 살짝 윗꼬리만 남기고 다시 힘없이 꺾이면서 전고점이 역시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봉 차트에서 일종의 석별형 캔들이 나왔죠. 석별형이라는 건 뭐냐면 상승세를 만들었죠. 상승세 의미 있는 뚱뚱한 양봉을 만들었는데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윗꼬리가 쭉 나왔지만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지 못하면서 보합권 도지 캔들로 끝났죠. 그러면 이제 다음 봉에서 과연 그러면 이 싸움에서 매수세가 이기느냐 매도세가 이기느냐가 판가름이 나는데 쭉 내려갔다는 거는 결국에는 매도세가 이겼다라는 의미고 그 이후로 살짝 반등을 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더 힘없이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저항대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전고점인 96,500원대의 이런 저항을 강력하게 이날 4,200억의 거래대금을 내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를 돌파할 때는 이게 또 의미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 장기 박스권 10만원대를 돌파해서 안착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도치로 끝났지만 이런 종목들은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그럼 보통 이 박스가 4만원부터 10만원이니까 같은 높이라고 보면 10만원부터 14만원까지의 어떤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지인데요. 지지라는 것은 바닥권에서 주가가 충분히 싸다고 느꼈을 때 그 가격대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바닥권 엉덩이가 높아지는 쌍바닥이 들어갔을 때는 가격이 내렸을 때 싸다고 느꼈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전 가격보다 내려오기도 전에 싸다고 느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지지는 더 의미가 있겠죠. 또한 혼마 문해이사는 바닥권에서 3개의 바닥을 만들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를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번 지지받았던 자리가 또 중요한 지지대가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돌아오면 기존
보유자들이 그 가격대에 오면 다시 오른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느끼면서 그 가격대가 싸다고 느끼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지지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여러 번 저항받았던 자리가 대량 거래로 돌파되면 그 가격이 박스권 상단이 지지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는 것은 결코 개인의 매수세로 그렇게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 스마트 머니의 유입인데 스마트 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가격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이 또 지지로 작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바닥권에 높아지는 이중 쌍바닥을 만들고서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1선 모습으로 봐도 이렇게 엉덩이가 높아지는 이중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올랐죠. 그리고 이날 보면은 거래대금을 많이 냈고 조정을 받고 올라가면서 이 전고점을 또 4,200억이라는 엄청난 거래대금으로 완벽하게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승세로 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도 18,000원대에서부터도 지금 23,800원까지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권이 높아지는 쌍바닥, 21선의 이런 쌍바닥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장대 양봉과 거래대금이 수반됐기 때문에 힘차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고요. 또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보면 21선의 쌍바닥도 있었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의 3천, 세 개의 바닥을 만들었고요. 이때 이 정고점이 있었지만 그 전에 먼저 한 1,000억대 거래대금을 냈고요. 그 장대 양봉의 중심에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의 전조 현상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짜맞추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보면은 충분히 향후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지가 의미 있을 때는 이렇게 급등 이후에 급등한 가격에서 횡보하는 지지세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급등 쉬었다가 재상승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대동기어가 급등 상한가 이후에 또 갭상승 이후에 이 만원대를 꾸준히 종가 단위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원대를 종가 단위로 한 번도 안 깨고 지지를 하다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급등을 했고요. 특히나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1,300억을 내면서 전 고점의 상한가의 가격을 돌파했죠. 다만 이제 윗꼬리 음봉에 거래가 1,500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1,300억대 거래가 두 번 있었는데 1,500억대의 물린 물량을 얼마나 대부분 소화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월요일날 흐름을 볼 수가 있지만 이 13,000원대가 지지가 된다 그러면 한바탕 또 이렇게 떠들썩한 흐름이 예상되기도 하죠. 포스코 월봉을 보면요, 이렇게 강력한 박스권 저항 40만원대가 금요일날 지지로 작용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 지지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반대로 이 가격대 40만원대 지지를 회복했지만 다시 깬다 그러면 한동안 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월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20개월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단기 6개월 선이 꺾여 있기 때문에 40만원대에서 어떻게 흐름이 나타나는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아주 장기 박스권 92,000원대를 돌파했지만 다시 깨고 내려갔다가 목요일날 3,000억이라는 강한 거래대금으로 다시 박스권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도지를 끝나면서 박스권 상단이 92,000원인데 92,700원 더 높은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92,000원이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 92,700원까지 내려오면서 여러 번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고 다시 조정을 다시
조정을 받고 그러나 이제 여기 거래 대금이 이 뚱뚱한 캔들보다 약하다 보니까 종가는 조금 내려가서 94,400원에 끝났지만 굉장히 좋은 기술적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애니육률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저점을 3번이나 높이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지금 보면은 모든 이평선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이평선을 넘어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6,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또 멋진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시장의 추세의 흐름을 잘 관찰해서 시장의 추세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비중을 늘릴 것이고요. 시장 추세가 힘이 없다 그러면 매매 비중을 줄이고 또는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나 선물 매도에 투자하는 그런 관점을 항상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